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이는 발언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히토류, 엔터, HBM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에 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이 인공지능 메모리 칩 성장세로 회사 매출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양산의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합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의 통치하에서 미국의 상유량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은서 제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배워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낮추는 발언에 양시장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하락세 보여주다가 지금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극적 반전이 돼서 오후장에는 좀 상승이 더 가팔려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은 직전 저점하고 거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수에 대해서 보면은 5단위 이렇게 10단위로 꺾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십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변곡이 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이 되면은 20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는 20까지밖에 존재를 하지 않고 바둑에서도 몇 줄이냐면 19줄의 개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작은 변곡이 5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5라는 것은 없는 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5개가 되면은 더 이상 완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반전. 빠지더라도 반전이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재 반전이 일어나고 이제 쌍바닥의 개념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5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이 7월 11일부터 물론 7월 중순부터 빠졌죠. 8, 9, 10, 11. 그러니까 4개월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5라는 수는 없기 때문에 5개월째 반등에 좀 성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4음봉째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 월중 반전 보이고 다음 달엔 양봉, 그다음에 내년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2월에 양봉 보이고 1월 달에 강세 보이는 그런 1년의 이제 수순 밟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4음봉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주봉이나 올봉의 어떤 흐름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보통 이제 복합 사이클이 합성돼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가 이렇게 복합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서 2 사이클이 내려가고 3개 사이클, 보이지 않는 3개 사이클이 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반등, 또 다른 반등, 또 다른 반등 이렇게 하면 현재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쌍봉 또는 쌍바닥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일 경우는 쌍바닥 또 역헤드앤숄더 둘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나와줬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고점에서는 여기 보면은 헤드앤숄더 약간 변형된 형태죠. 여기도 이제 쌍바닥, 쌍봉 형태. 여기서도 쌍바닥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은 이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뭐 개별주도 아니고요. 8% 급등이 진행이 좀 됐다 하는 점에서 대바닥 완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지나친 반등 때문에 또 며칠간 또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세는 대바닥 가능성에 무게를 좀 싣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오늘 뭐 시장 추이를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에서 여전히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외국인 선년물 프로그램 매도 아직 변동이 없지만은 오장에나 아니면은 월요일 날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걸로서 하락장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상한가가 벌써 5개 정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SY 현재 SY 스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섹터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부분들이 강세 좀 진행이 되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어떤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부분들이 대다수 현재 중소형 건설주도 많이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이제 대거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했던 부분들이죠. 현대건설기계. 요거는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그래서 주 방향이 그 정전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격렬해진다. 이것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가 약간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도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순환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그룹주 아직 그 시총이 약간 무겁지만은 좀 약간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HD 현대인프라코 이것도 5% 정도 좀 진행이 됐지만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 여전히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순환매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간 종목이 SBI 핀테크 솔루션즈 여전히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나머지 이제 종목군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톤이라는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핀테크 관련된 부분하고 또 전자결제, 중앙화폐, CBDC, 그다음에 이쪽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고 AI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의 가속화, AI 침투가 가장 빠른 업종은 바이오 쪽하고 이제 금융 쪽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로봇 세 가지 또 자율주행 이렇게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톤도 새로운 뉴피스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I 핀테크 솔루션주가 올라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종 이쪽도 보셔야 되는데 뭐 시장에 잘 알려진 부분들은 갤럭시안 머니트리가 있죠. 갤럭시안 머니트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빠진 부분인데 최근 장 때문에 좀 빠진 것이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종목군은 이제 매수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 보더라도 약간 비슷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SY도 이쪽 관련된 테마죠. 특히 이제 에이징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에이징랜드 이제 부분이 최근 이 테슬라 관련된 또 TSMC 관련된 그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다시 한번 바닥권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좋은 어떤 흐름이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모처럼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상승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SNS텍,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오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 부분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디자인하우스, 뭐 그다음에 팹리스, 뭐 IP 기업. 대부분이 이쪽 관련된 부분, 가온칩스를 비롯해서 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올라주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EUV 노광 장비 부분에서 SNS텍이 대바닥을 좀 찍고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다시 한번 반도체 어떤 부분들이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의 대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는 반등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쪽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세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거의 뭐 제가 여러 뭐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가 이제 대거 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살펴보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이 약간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능형 로봇 관련된 부분 보시면은 뭐 유진 로봇, 노보로봇, 로보스타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T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는 LG 계열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보스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부분들은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는 LG 그룹 계열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로보티즈는 현재 일개미, 직개미, 실내 자율주행 어떻게 서비스 로봇이고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일개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요거는 LG전자가 2대 주주에 비해서 로보스타는 LG전자 계열하고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링 이쪽 관련해서 모든 수직 계열화를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해줬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기반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어떤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이거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뭐 10년 후에는 수십억 대, 아니 수억 대가 그 현재 인류 인구보다도 더 많이 존재를 하는 그런 미래 사회를 이야기를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올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로봇주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저희 상승세를 통해서 극적인 상승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재건 그리고 히토류, 반도체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히토류 관련인데요. 오늘 히토류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속에 현재 시장을 독점한 중국의 히토류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AI 로봇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늘 로봇주 잘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움직임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예.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예.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는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보복 카드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2라운드가 더 격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중국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보복 관세,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거고 희귀광물, 히토류 통제, 그다음에 2차 전지 밸류 체인 통제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미 군수 기업 제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히토류 쪽 부분에 이제 제재 카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희귀 어떤 광물에 대해서 대부분 밸류체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반도체 쪽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시간에부터 해서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보시면은 유니언한 종목입니다. 자회사 부분들이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페라이트 세라믹 생산 판매를 하는데 현재 모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2차 전지 쪽 전기차에서 중요한 거죠. 모토를 돌릴 수 있는 원재료 물질 부분들이 자석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페라이트가 강력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히토류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은 히토류 보복 카드가 계속해서 또 점점 뉴스에 나오는 빈도가 점점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 3일 약간 주춤하더라도 이게 며칠 있다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니언 머티리얼즈 부분들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섹터로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효율 수장이 머스크인데 약간은 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연준 없애고 미국 관료 사회를 흔드나. 그래서 연준 개혁까지도 구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정부 효율에 대한 활동 기한이 2026년 7월 4일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1년 6개월을 한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 미국의 역사가 거의 250년이 된다는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죠. 제가 이걸 곱하기 2를 하면은 500년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에서 미 연준에 대한 개혁 또는 굳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머스크도 몇 달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머스크가 강력하게 지금 추구하는 거는 뭐죠? 도지를 밀고 있잖아. 비트코인을 밀고 있고 또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라는 사람이 익명의 수장이 머스크란 말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좌우견 떠나서 기존의 달러 화폐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가상화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굳이 기축통화가 돼야 돼? 요거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개혁 저는 뭐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벌써부터 머스크에 대한 비난 이런 점이 어마어마하게 가속화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되면은 또 이게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되면은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뭐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죠. 30년 내 100배 아무 일도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달러 모든 것이 100년이면 변하는데 달러 기축통화 100년이 안 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체인지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기 리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리플하고 SBI하고 연관이 되고 있다. 리플이 알트코인으로서 뭐 3대, 3, 4위 이렇게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 점상이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른 재료로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SBI 그룹주 쪽의 흐름하고 리플하고 굉장히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BI 이쪽 관련된 부분 SBI 인베스트먼트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상화폐는 생각보다 세게 움직여 줄 수가 있고 미중 패권이 붙었을 때는 모든 것이 미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가상화폐의 그런 부분이 있죠. 열풍이 저는 생각보다 세게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실제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네이버에서 본격적으로 카카오는 하고 네이버하고 빅테크의 쌍두마차인데 카카오만 보면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선전을 많이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인공지능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B2B 플랫폼으로서 점프라는 새로운 뉴페이스도 사실 공개를 좀 했죠. 네이버의 이제 제페토하고 약간 다른 방식의 이제 플랫폼 이런 부분인데 제페토가 굉장히 글로벌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또 SK텔레콤에서 이프렌드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런 산업들이 약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생뚱맞게 왜 DOU를 하냐면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짜서 잘 짠다고 해서 알아서 논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슈,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DOU에서는 이런 그 팬과 아티스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심점도 만들어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성장성 면에서 또 이용자 또 충성도 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가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8천억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장주의 어떤 지위, 리치 종목이란 것은 시총이 약간은 무겁고 안정적이고 또 탄력이 있으면은 중소형주처럼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리치 종목이라고 많이 하는데 리치 종목이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손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거는 우량주, 그다음에 안정적, 가면은 크게 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DOU가 의외로 이제 뉴페이스가 메타버스의 바람이 세게 불면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알파고, 챗GPT 하면 휴머노이드 또는 AI 이쪽에 해당이 된다.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쪽, 그다음에 로봇 이 세 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효용성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개인 경험이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공장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공장에 대한 노하우, 지식 기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의 속속들이 잘 안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산업 현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의 상용화가 지금 일부 공장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는 침투가 되고 있는데 본격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들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이론이 되면서 규제의 어떤 해소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 6년, 7년 이 3년간의 어떤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이 지난 2025년, 2026년, 2027년 이 3년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그중에 3년 안에 한 번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 마지막까지는 연준까지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좀 전에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어제 오늘 어쨌든 로봇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중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예. 어떻게 보면 인간과 비슷하게 사고하는 로봇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로봇에 대해서 잠시 AI 쪽의 상용화가 로봇에 네.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AI 기능이 고도화돼서 로봇의 성능 증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산업화 측면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조의 혁신. 스마트 팩토링 이 부분에서 먼저 출발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어떤 발전을 하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왔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될 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이 됐죠. 또 실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투병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투로 가면은 뭐 월급이 2천만까지도 막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절대적 해결책으로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갑자기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앞으로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가 될 거고 또 어떤 인터뷰 기자가 한국은 어떻습니까? 30년 내 3분의 1로 줄어든다. 너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된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파급적이다. 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부분들. 물론 한쪽으로 해서는 뭐 다른 요인이 되겠죠.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처지가 생겨날 수 있지만은 요거는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 구조의 이제 패러다임 부분 보면은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지능화의 시점에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좀 태어났기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보면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모든 것을 작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현재 내부를 자동차 내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로봇이 합니다. 산업용 로봇이 하죠. 사람이 없는 무인화 시스템이 되는데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일부터 인간을 보조하는 일을 대행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에 사람이 한 명도 오직 관리 직원만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 사람이 안 들면은 신뢰가 더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확률이 많다. 예전에는 장인 정신, 뭐 30년, 뭐 장인의 내공이 느껴진다 이런 수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격차나기 때문에 사람이 손댄 거면 아니다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도 바뀌었죠. 뭐 20년 뭐 어떤 경력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로봇 수술, 이게 로봇이 수술한 걸로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게 하나의 서막인데 10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구 감소의 노령화를 보시면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로봇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에서 발생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로 세로 축의 움직임을 자유로 할 수 있는 직교 좌표용 로봇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다. 2차원적인 평면만 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은 좀 더 이게 발전이 돼서 원통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로 하지만은 원통령으로 회전하는 원통령으로 회전하고 높낮이까지 하는 이런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입체 공간화되는 로봇이 서서히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세 번째 부분의 로봇에 대한 분류는 수평 관절력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 반도체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웨이퍼를 웨이퍼 이송 장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되는데 로봇팔이 나와서 수평으로 넣었다 뺐다 그다음에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좌우로 하는 그런 관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수평 관절형 로봇으로 이제 발전이 좀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기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직 다관절형.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방향으로도 전방위 사방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모든 방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 다관절형 로봇이 생겨나기 시작이 되면서 인간의 팔을 거의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오는 것이 이제 협동 로봇. 협동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하고 좀 다른 것은 협동 로봇은
약간 인공지능이 있어서 사람하고 협업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지나가면은 약간 피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율주의적인 어떤 그 일을 좀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정해진 일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이 되면서 산업에 대한 대중화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나 이쪽에서도 침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조그만 가내승호 공장에서도 침투를 하고 있는 것이 협동 로봇이 등장하면서 또 지능 개념이 등장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협동 로봇의 경쟁 체제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HD 현대, 그다음에 하나 이 회사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실제 이 사람 로봇팔과 같은 이쪽만 부속만 여러 가지 걸로 이제 갈아 끼게 되면은 거의 만능으로 모든 것 작업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용접할 수 있는 로봇, 집게 할 수 있는 로봇, 나사못을 돌릴 수 있는 거뿐만 아니라 절단하는 거, 이송하는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선 어떤 부분만 갈아 끼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만능에 가까운 부분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발전이 되는 부분들은 현재 이송, 공장 내 또 어떤 근거에 이송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루트로만 이송하는 것이 현재 그리드 개념처럼 해준 것이 AGV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AMR 개념은 자율주행이 탑재돼서 자기 알아서 사람도 피해가고 인공지능 어떤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고 이런 부분까지 있는 것인데 이송의 개념이 이제 점점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송과 로봇팟을 이렇게 합성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공장대 돌아다니면서 사람처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여전히 외팔 형태입니다. 근데 양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람처럼.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더 고도화될수록 드디어 네 발로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부분까지 등장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지능화 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완벽하게 사람처럼 양팔로 사용하고 팔로 모든 것을 하고 또 자율주행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최종적인 어떤 생태계 최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로봇 하면은 딱 이것만 아는데 사람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밸류체인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오늘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만 오늘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로봇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로봇의 성능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로봇 이 안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쪽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대중화를 이끄는 협동 로봇에 대한 강자 두 개 종목을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하고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협동 로봇, 이 팔에 대한 인공지능을 좀 장착하는 그런 것이 워낙 시장의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대세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서는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국내 1위, 절대적 또 세계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1위는 세계 시장 1위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고 신규 상장된 이후로 한 번씩 크게 튀어주는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었죠. 아무튼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나름대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바닥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보이고 오늘 첫 번째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뉴로메카라는 종목 부분들은 협동 로봇도 좀 하고 있고 협동 로봇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좀 하는 건데 뉴로메카는 중소기업이고 또 두산 로보틱스는 대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경쟁력에서 더뎌주지만은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장성도 있다. 차트로 보면은 이중 바닥을 찍고 아직 반등이 힘이 없지만은 순환매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총이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력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이 두산 계열의 협동 로봇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큰 회사고요. 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로봇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좀 한 기업은 큰 곳이고 다른 네. 곳은 좀 계속해서 발전하는 곳인데 네.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뉴로메카라는 종목 네. 마음에 듭니다. 예, 뉴로메카라는 종목은 제가 좀 더 이야기했다시피 외파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대세라고 하죠. 이게 모든 분야에서 웬만한 건 다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자율주행을 탑재하는 이동식 바퀴에다 탑재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만들고 또 산업용 로봇 이게 큰 장치 산업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우주 관련된 로봇팔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로봇을 이용한 그 어떤 음식점, 교촌치킨, 고피자,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를 보시면 로봇팔로 뭐 이렇게 커피도 나르고 하는 것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뉴로메카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F&B 시장에서도 레퍼런스를 많이 구축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중소기업,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데 뭐 절단하고 뭐 용접하고 하는데도 프로그램만 입력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링을 좀 구현한다 하면은 좀 시설을 많이 고쳐야겠죠. 여기서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로메카의 성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뉴로메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 다시 한번 이 구조를 정비를 하겠죠. 여기에 대한 플랫폼 구축 사례도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링까지의 어떤 진출도 현재 우리가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가 또 약간 탄력성 있게 움직여주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의 특징주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뉴로메카였습니다. 이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기대가 되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시장이 잠시 상승세를 보여주는 듯 하다가 지금은 또 눌려서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힘 좀 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T 로보틱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 로보틱스를 이제 꼽은 부분들은 반도체하고 OLED에 진공 로봇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에 이미 이제 침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골랐고 또 이 회사에 대한 자회사 모션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물류 이송 로봇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다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고 또 다른 산업 쪽으로 재활 의료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치형 현재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재활 치료 헬스보치, 그다음에 헬스보티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해서 T 로보틱스가 뭐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OLED 전공 현재 로봇 포트폴리오를 좀 구비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강점이 좀 해당이 되고 설비 투자를 했을 때는 자동화 쪽으로 뭐 진행이 좀 되는 것이 요새 대세겠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물류 쪽에서도 로봇 자동화 진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인 이송으로도 다 연결이 되면서 기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요새 대세인데 여기에서도 T-로보틱스가 현재 물류 이송 로봇하고 조인해서 경쟁력을 발휘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물류 로봇 포트폴리오 AGB 정해진 그 위치로만 가는 그런 거 그리드가 그려져서 하는 거 그다음에 AMR이라서 정해진 루트의 것이 아닌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고 장애물도 회피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준 것이 이제 AMR. AMR이 대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물류에 대한 혁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AMR이 좀 있어서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로보틱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강세가 보여준다고 했는데 실제 SK온 수주, 그다음에 LG 이노텍에 대한 벤더사 등록 등 기술적인 축적들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JR 그 어떤 로봇에 대한 부분들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치형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치료 목적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은 좀 뛰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웨어럴 로봇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마이오슈트라는 그런 어떤 밸류체인도 완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 생활 쪽에 침투하는 것이 좀 되겠죠. 등산, 주행 보조, 노인에 대한 주행 보조, 다쳤을 때 어린이 보조, 뭐 이런 여러 다양한 또 산업용에 대해서 도 뭐 쓰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종목 부분들 T-로보틱스를 보시면은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되고 목표가는 손절가는 7,000원 정도가 되면은 약간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상단 10,000원 살짝 넘은 선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히토류, 메타버스, AI 클래스, 그리고 AI 로봇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로봇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T-로보틱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